만드는 것도 만져서 감각을 느끼고 시각적으로 보고 해서 하는 것이 적어도 120번 정도 내 손을 거쳐야 돼. 자꾸 만져야 돼. 화살이란 내 인생의 반려자지요.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박호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화살을 만드는 나의 작업 공간이에요. 궁시장이라 하면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인을 말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국궁에 관한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활과 화살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활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화살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 화살을 담는 전통을 만드는 사람,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화살 담는 전통을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같은 47호인데 분야가 활을 만드는 사람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시장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 화살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우리 선대부터 할아버지 대로부터 물려내려온 우리 직업관이기도 한데, 할아버지가 옛날에 화살을 사서 활을 쏘셨어요. 그랬는데 활을 쏘다 보니까 이 화살이 마음대로 거리 측정도 잘 안 되고, 또 무게감도 있고 거리감이나 또 조종관도 없고, 이걸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화살을 만들어서 활을 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건데, 할아버지가 다시 아버지한테 전수시켜서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궁시를 시작하게 된, 그때부터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제자로 일을 15살부터 어려서부터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이 60년이 넘었어요. 옛날에는 직업으로서 한 일종의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소장품의 가치로서, 국궁, 우리나라의 국궁이 이렇다 하는 소장품의 가치로서 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좀 안타깝고,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전통 역사적인 그러한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정받은 문화재로서의 자긍심,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대나무 같은 거는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대나무가 우선 마디가 골라야 되고 꼿꼿이 자란 거, 또 아니면 1년 이상 3년 미만짜리를 골라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디가 3개 들어가서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는 거리 측정을 해서 나머지는 하나, 둘, 3개 들어가서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런 걸 여러 개를 해서 여기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건 또다시 추려서 내게 되는 거예요. 대나무 종류는 뭐 어떤 거 써요? 신우대. 신우대. 이 이름이 신우대예요. 광주리 만들고 하는 저런 대나무가 아니고 2년 미만짜리 신우대. 왕대나무 초콜릿 만드는 건 매디가 굵고 다듬을 수가 없고 또 이렇게 가늘지가 않고 그래서 신우대로만 사용을 해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말려서 해서 널으면 새파란 대나무가 이제 다 말라. 오늘은 재료 괜찮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생각만큼 덜 됐어요. 덜 됐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찾아봐야지. 적합한 대나무를 석 달간에 걸쳐서 수집을 해요. 그래서 말리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요 말른 것을 제작 과정을 통해 가지고선 화덕에다가 불에다 구워 가지고 구우면서 굽어진 부분을 잡아주면서 피어요. 그 후에 바람의 저항을 덜 타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벼놓는 거예요. 화살 대하고 여기 온이 낀 것하고 평행선을 맞추기 위해서 줄칼로 또 다듬는 거예요, 이걸. 아래 위가 맞게끔.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긁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깨끗하잖아요. 심지가 따라 나오지 않고. 그래야 얘가 이제 저쪽 화살대에 붙일 적에 요거 깨끗하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싹 긁어내. 이게 기술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여 내려오는 거예요. 과정이 되게 까다롭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 얘기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 과정이 똑같은 반복을 수십 번씩 해가지고 완성되려면은 파란 대나무가 화살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빠르면 한 90번 내지는 120번 정도 화살 제작자의 기술이 통해서 만져져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료가 되게 많은데 예. 이 재료가 뭐예요? 여기 재료가 이제 몇 가지 들어가는데 첫째 이제 민어불에 풀이 들어가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 깊은 산 속에 바위 틈에서 생산되는 쌀이나무. 그다음에 이게 도피인데 도피라 그러는데 이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복숭아나무 껍질. 또 그다음에 이 소심줄. 그 재료 구하시면서 재밌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많죠. 예전에는 산에서 아침에 일찍 이슬 맞고 내려오는 사람 신고해라. 이거 간첩이에요. 간첩 의심 1이냐. 산에서 뻘거능 묻히고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다. 이거 간첩이에요. 전국을 이렇게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산에 가서 옷 허름에 입고 농과짝 끌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대나무 온다고 마을에 들어와서 남이 울타리 기웃기웃하다가 신고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옛날엔 전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붙잡혀서 신원 확인될 때까지 확인이 되면 그때 보내주면 나는 아무 일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차비 모른다고 신고당하고 낯선 사람이라고 신고당하고 흙 묻었다고 옷에 신고당하고 이래가지고 매번 경찰서에 끌려가서 확인될 때까지 그런 경험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전엔 그런 우스운 얘기. 이 원자재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숭아 나무 껍질 이거 과수원에 가면은 복숭아 나무는 많지만 요것이 1년 자란 거 거기서 벗겨내야지 얘가 연하고 잘 벗겨지고 이 매디가 만져봐서 그렇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단 우리가 쉽게 활을 쏠 수 있는 화살은 아닌 것 같다. 여기 소심줄을 감아놨잖아요. 정교하게 하네. 일반 화살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거하고 차이는 도피를 새로 감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심줄로 감고 도피로 마무리를 하셨다는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봤을 때 깃하고 이제 보통 꽁깃을 사용하는데 깃하고 오니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마디를 이제 많이 보는데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 화살의 사이에 마디도 거의 그 매끈하고 그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신 만큼 어렵게 작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선생님 시를 당겨보니까 어때요? 상업용 화살이 아니고 일단 그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세심한 그 처리가 눈에 보입니다. 이 깃 붙인 거나 그 오니 그 조각한 거나 확실히 틀립니다. 마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살이. 이 회의를 수차례 거쳐도 안 돼가지고 우리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뭐 언제 한다 말.
그거 시작하려면은 아마 이게 코로나 관계가 잠들어야 아마 다시 시작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못 땡기게 하잖아요. 또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젊은 사람 같지 않고 고생한다니까. 걷기 운동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고 정신건강 운동 필요해야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해갖고 인연이 되신 거예요? 아, 여기 저 인천 문화재 첫 창설될 때서부터 같이 임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사로서 운영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같이 임원으로서 일을 해왔으니까 꽤 됐죠. 그 박호준 선생님을 곁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박호준 선생님은 역사를 추구하는 이 문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단히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국을 누비면서 참 큰일을 많이 해오신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언제든지 어떤 국제적으로 회의가 있을 땐 다녀오시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아주 대단한 분이었었어요. 그래 그 활 만드는 것도 네. 이 활 용도가 각가지 다 틀리죠. 그렇죠. 전쟁 무기로다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살상용, 예, 살상용이 나온 거죠. 상해 소리 그 자체에 참 그렇죠. 그 구성진 앞에서 끄는 분과 따라하는 분들이 그 이음새가 참 듣기 참 서글프면서도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새록납니다. 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명산을 찾아서 명당 자리를 잡고. 꼭 정해서 식구정 잡아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기관이라는 자체도 없어요. 없어요. 예. 노노노노노 어이가리 넘쳐가 노노노 백자천선 곽부정도 죽어지면은 허사루구나 너너너너너 우리는 기본을 해도 안 되는 기본입니다. 이제 이렇게 차이가. 그래 그런 말은 똑같은 문화재인데. 이거는 지금 작년에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개막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개막 행사 때 가서 행사 요원들하고 같이 기념사진 촬영한 걸 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뒤떨어지지 않는 문화활동에 참가하고자 노력하고 끝까지 우리 대대손손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잊지 않고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은? 둘째 아들. 그리고 조그마한 톱보다 저거가 괜찮은가 쓰기? 응. 괜찮으면 그거 오고 차라리 이걸
치워버려야지 이러고 하는 제품은 안 좋아. 이렇게 아드분들이 대이어서 하시는 거는 선생님 생각이세요? 아니 내가 또 권하기도 했고 본인들도 4대에 걸쳐서 흘러내려오는 걸 내 대에서 끊기가 좀 그렇다 해서 이어갈 마음인 것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를 생각해가지고 끊기지 않고 이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파가지고 갈라지면은 또 헛수고가 되니까 갈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만 해주고 칼질을 할 적에 이 지금 오니가 들어갈 부분을 너무 그렇게 너무 파지 말고 화살의 그 평행선이 들쑥날쑥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다듬어주고. 자, 전통 화살을 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94년부터 그 제작을 시작을 했고요.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전수장 학생으로 입문을 해가지고 횟수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갖고 전통 화살 제작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께서 하셨고 할아버지께서도 하셨고 이제 가업이다 보니까 제 대해서 이제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아들분들 작업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뭐 가르쳐 준 대로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좀 또 자기네들이 좀 못마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변화를 줄 수 있어도 그런 걸 강조하는 편입니다. 몇 년도야 이게? 70년. 70년도에 50년이에요. 네, 50년 됐네. 그러니까 그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은 너무 많이 변해서 물론 나 때문에 참 없는 집에 와가지고 고생해서 그런 건 아는데 사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옛날 젊었던 시절의 생각이 나네. 내가 그리고 다니느라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잖아요. 그 생활이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옛날에 그 구멍가게를 수십 년 했어요. 33년.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해서 집사람이 거기서 고생하는 바람에 생활이 뭐 넉넉지는 않지만 그 수준대로 이어나갔고 또 자식 셋이나 또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해서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재산은 물려준 건 없지만은 또 배움의 끝이 돼서 저희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자식대로 또 살아가고 우리도 이렇게 집을 짓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대가로다 뭐 잘 살진 못하지만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돼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뭐 사랑한다는 표현 같은 건 안 하세요? 전혀요. 아니, 근데 알죠. 그래서 제가 언젠 그랬어요. 저를 사랑하긴 사시나요? 그랬더니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 살지 뭐 이러신 소리만 한 번 들었지 좀 완벽주의자라서 좀 들키지 않으려고 서로요. 좀 자기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서로 했습니다. 왜 자기 속내를 들키지 않아요? 그런 거에 좀 취중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느낌으로 알아도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뭐가 없으면 부부생활 어떻게 50년을 이어왔겠어요. 고마우신 분이잖아요, 사모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 먹고 살고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고 고생한 거를
참 얘기 안 해도 이웃에서라도 또 자식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끼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살아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언제까지 화살을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육신이 닿는 날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지막 육신이 허용하지 못해서 만들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그때는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기 이전에 이제 자손에게 꼭 물려줘서 대대로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